8천억 원 규모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 심의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2공항 투기 관련 예산 편성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맞서고 있습니다. 비상품 감귤을 처리하는 감귤 가공 공장에 반입 물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상품 감귤 수매도 추진돼 가공용 감귤 처리난이 우려됩니다. 제주시 연동의 재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가 열렸지만 폐도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이 부족하다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새해 예산안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삭감하거나 증액한 예산 규모와 제2공항 특기 관련 예산을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은 5조 8,229억 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379억 원이 손질됐고 예결위를 거치면서 증감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예결위 개수 조정안을 이틀 동안 검토한 제주도는 오늘 오후 도의회에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수정 예산 규모가 너무 크고 법규에 어긋나는 보조금이 증액되거나 필수 경비까지 삭감되는가 하면 선심성 예산까지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결위에서 증액된 제2공항 갈등에서 투기 관련 예산 2억 1천여만 원을 놓고서도 도와 의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을 다시 넘겨받은 도의회 예결위는 이번 주말에도 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조정하고 제주도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집행부와는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이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거쳤고요. 이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와 논의를 더 해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주도와 교육청에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인데 의회 내부에서 제2공항 투기 관련 예산은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제9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교육청이 제출한 1조 2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예결위는 교실 증개축 비용 10억 9천만 원을 비롯해 모두 46억 원을 감액해 이 가운데 26억 원을 교육환경 개선비와 교육 지원비 등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19억 8천만 원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감귤 가격이 초비상이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소가 비율이 워낙 많은 데다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가공용 감귤 출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망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품 감귤을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오전이면 하루 수매 물량이 마감되다 보니 이튿날이라도 팔려면 미리 줄을 세워둘 수밖에 없습니다. 밀감 한 차 팔려면은 이틀 3일 고생해야 돼요. 이제 오늘 갖다 놓은 그 순간부터 차를 못 쓰죠. 그래도 갖다 놓고 이제 차례를 기다려야 되고. 가공용 감귤 반입이 급증하면서 감귤 농축액을 만드는 가공 공장 마당에는 제때 처리되지 못한 감귤들이 대형 컨테이너째에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제주도 개발공사와 도내 가공업체 두 곳에서 수매한 감귤만 3만 2천여 톤. 감귤 수확기 절정에 든 이달에는 하루 1,000톤 가까운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종일 공장을 가동해도 처리 물량이 적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 당장 다음 주부터 제주도가 지름 67에서 71mm 미만의 감귤 2만 톤을 수매하기 시작하면 가공 물량은 더 늘어 처리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1, 2공장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농가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그 이상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들이 있다고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올해 가공용 감귤 수매량은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9만 톤. 제주도가 2만 톤을 긴급 수매해 가공용으로 처리하기로 한 데다 감귤 출하 연합회가 45mm 미만 감귤에 대한 시장 격리도 검토하고 있어 가공용 감귤 처리난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대규모 아파트인 재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대 난관이었던 폐도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이 부족하다며 도시계획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은 지 40년이 된 재원아파트. 15층 높이의 12개 동, 752세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안으로 경관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2번이나 제동이 걸린 도시계획심의. 쟁점은 아파트 내에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 350m를 폐도하면 교통 혼잡을 어떻게 해소할지와 개발 이익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방안이 있느냐였습니다. 두 차례 심의 끝에 주민들은 동서 도로를 폐도하는 대신 외곽도로 폭을 6m에서 11m로 확장하고 세대수를 7세대 줄여 보행로를 양쪽으로 확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재원아파트 어린이공원에 101면 규모의 공공주차장과 연면적 200제곱미터의 어린이 도서관을 기부 체납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또다시 재심의 결정했습니다. 위원들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재원아파트 재건축의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 폐도를 하면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 명분에 대해서 특혜 논란이라든지 형평성 또는 이와 유사한 그 사례들이 향후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준 강화들이 필요합니다. 재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결국 세 번째 도전에도 폐도라는 난관을 넘지 못한 채 올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첫 번째 골프장으로 법정 관리를 받아온 제주 컨트리클럽이 매각됐습니다. 오늘 서울 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1순위 채권자인 한프 ENC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인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프 ENC는 531억 원의 제주 컨트리클럽을 인수합니다. 1962년 준공된 제주 컨트리클럽은 경영난으로 2013년 8월 최종 부도 처리된 뒤 매각이 추진돼 왔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제주 독립영화제가 오늘부터 모레까지 제주 노영시 영화관과 예술공간 5위에서 열립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제주에서 활동 중이거나 제주로 이주한 감독들이 장편과 단편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는데요. 작품성 있는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번 주말 영화 한 편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 오전엔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중산간에는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라산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점차 날이 개면서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모레에는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낮 최고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아침에는 복사 냉각으로 인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최저 기온이 7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서부가 11도, 북부가 10도, 남부가 9도, 동부가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6도, 북부와 동부가 14도, 서부가 1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확산을 위한 비전 공유대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희룡 지사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늘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원 지사는 행정과 민간이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장애인과 노인 돌봄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고, 박능후 장관은 지역의 통합돌봄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장애인과 노인 돌봄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재활을 지원하는 꿈품 교실이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운영됩니다. 꿈품 교실은 미술과 음악 등의 과목을 청각장애 아동의 재활 목적에 맞춰 학기별로 무료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인공 와우 수술을 받거나 보청기를 착용한 19살 이하의 아동으로 제주대병원 공공보건의료 사업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는 최근 문을 연 해병대 교육훈련단 복합교육센터 이름이 예비 검속 당시 제주도민 학살 명령을 내린 김두찬이라며 명명을 즉각 취소하고 4.3 유족들에게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두찬은 당시 제주 주둔 해병대 정보 참모로 성산포 경찰서에 예비 구금 중인 총살 미집행자를 총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전 간부공무원 고모 씨와 오모 씨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직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공소사실에 명시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근거로 뇌물수수에 대한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전 간부공무원 54살 고모 씨와 55살 오모 씨는 지난 2017년 오 씨의 딸을 제주 신화역사공원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가운데 내년 1월 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귀포시 대정읍과 동홍동 그리고 대천 중문 예래동 선거구 등 3개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한편 서귀포시 선관위는 오는 20일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내년 1월 3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최근 7살에서 12살까지 연령에서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발생이 가장 많다며 어린이와 임산부 등은 이달 안에 예방 접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영유아 보육시설과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예방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토부가 운항 절차 등을 어긴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6억 원을 행정 처분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